안녕하십니까. 문광칠의 약선사랑입니다. 약이 되게 하는 약선영양조리, 약선 본추학2 제8강 약재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낭, 산약, 투충, 차전자, 토사자, 둥굴레, 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낭은 성질이 따뜻하고요. 명의별록에 의하게 되면 대복자나 해남자, 그리고 빛낭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화작용을 돕고 기를 아래로 내리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를 잘 흐르게 하고 물도 역시 잘 흐르게 합니다. 살충작용이 있죠. 빛낭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야자수 나무 같은 곳에 보게 되면 도토리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토리도 껍질을 딱 벗겨 놓으면 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듯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익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 보게 되면 안에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김새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맛은 떫고 약간 쓴 그런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타이스 신원이라고 하는 방송에 이제 광고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에 100개의 이 빛낭을 이제 먹고 이제 혀암이 이제 치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로 떡더름하고 쓰디쓴데 이걸 하루에 100개 정도 먹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의지도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효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하루에 100개 먹고 이제 설암이 이제 치료됐다고 하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지금 혀암이 걸렸었던 상태에서 이제 치료가 된 후에 이 사진이 이제 왼쪽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그림하고 이제 같은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역시 이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도 하루에 이제 100개 정도 100개의 이 빛낭을 이제 먹고 나서 이 혀암이 이제 치료됐다. 그래서 아주 멋진 인물로 새로 탄생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빛낭의 약선 본추학입니다. 빛낭이 소화작용과 기를 이제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기를 잘 돌게 하고 물을 잘 돌게 하고 살충 효과가 있는 그렇게 별다를 바 없는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호들갑을 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빛낭이 자연강장제의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게 자연강장제로 굉장히 각광을 또 받고 있다 보니까 길거리의 여인들이 이 빛낭을 들고 남자들에게 이제 구애하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고기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이 빛낭을 이제 한 조각씩
싸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나면은 소화가 무지 잘 돼요. 그리고 이 고기를 먹고 탈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소화작용이나 기를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대단한 부분이 있고, 근데 남자들의 이 자연강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소화가 잘 되고 기가 아래로 잘 내려가게 되어지면 기가 아래로 위로 뻗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아래로 잘 내려가고 또 기가 잘 돌게 되어지게 되면 상당한 자연강장의 효과를 이제 발휘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하루에 100알 정도의 빛낭을 먹고 설암이 치료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소화작용이 잘 되고 기가 잘 도는 것은 굉장한 몸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빛낭의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가슴이 꽉 차고 답답한 증상이나 이제 배가 더부룩하고 구토가 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체 증상을 보이고 설사가 개운하지 못하고 이제 그 술이 주독이 잘 아직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고, 또한 기름기가 많고 느끼한 음식을 과식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참 좋다, 이렇게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효과로서는 바로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기가 잘 돌게 되어지면 그 이상의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현재 이 빛낭을 공부를 하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를 잘 돌게 하는,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맛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는 소화를 고려하는 오장육부 중에서 이 육부는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빛낭에 대한 부분을 놓고 조금 호들갑을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빛낭과 사분자 그리고 비자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제 기생충이 많은 사람에게 또 이제 좋았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하나만 먹어도 깨끗이 이제 그 기생충 같은 걸 해결을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모과와 함께 같이 쓰게 되면 이제 각기병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귤이나 오렌지하고는 같이 사용하지 마라. 예, 귤도 그러고 오렌지도 그러고 이제 신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빛낭이 떫은 맛을 지니고 있고 쓴맛을 지니고 있는데, 떫은 맛도 이렇게 응고되려고 하는, 이제 붙들고 뭔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신맛이 나는 귤이나 오렌지가 같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더 응고되어져서 오히려 이제는 소화 흡수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빛낭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비장이 허약하여서 이제 변이 묽거나 기가 허약하여서 함몰된 사람 같은 경우나 이제 임산부는 이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주로 이제 허증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장이 허약해서 붉은 변을 본다는 것은 이제 비장의 양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함몰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기가 허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양기와 기가 양이 허한 상태, 기가 허한 상태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약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빛낭을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서 먹는 부분과 빛낭으로 죽을 이제 쓰는 부분이겠는데, 상습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체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낭과 내복자는 그 무씨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내복자는 것은 무씨를 볶은 거, 그 다음에 도라지 한 뿌리, 설탕 이런 재료를 함께 잘 분쇄해 가지고 차처럼 이제 끓여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식체가
식체를 자주 하거나 이제 배가 더부르고 해서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실용 중위 영양학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빛낭죽은 빛낭과 쌀을 설탕을 약간 써서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역시 식체나 완복부 완복부는 위복부 윗복부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갈비와 갈비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부분이 정중앙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상완 부위고, 배꼽과 거기 부분의 중간 부분이 이제 중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완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터질처럼 아픈 증상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각기, 그 다음에 각기병이라든지 기생충에 의한 어떤 복통이 있을 때 역시 빛낭죽을 쓰면 좋겠다. 본초 강목에서는 뒤가 이제 무거운 이지를 치료하고 심복의 여러 가지 통증을 치료하며 기운으로 인한 변비를 치료한다. 담이 있는 전식도 치료한다. 이렇게 하고, 명의별록에서는 소화를 잘 시키고 물을 잘 소통시키고 담을 제거하며 살충작용과 총백을 치료한다. 소화가 안 되고 칙취가 있게 되면 물도 소화가 안 되고 물도 내려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빛낭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약성촌에는 오장육부의 옹체를 풀어주고 견고하게 뭉친 기운을 풀어주며 수종을 아래로 내리고 심통을 치료하고 풍열 적취를 없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 대만을 이제 가게 되어지면 느끼하고 기름기가 많이 있는 이런 갈비라든지 육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는 간혹 어떤 장소 같은 데서, 어떤 식당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어떤 식물 이파리에다가 이 빛낭을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껌 씹듯이 후식으로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을 먹다 보면은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되고, 또 다음날 아침에도 역시 좋은 신체의 느낌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상당히 독특한 부분인데, 이 제작 방법이 있어서 제가 잠깐 올려보았습니다. 신장허약과 냉대야, 유정, 빈뇨, 당뇨, 그리고 암, 만성 신장염, 심혈관 질환, 도환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은 이파리가 하트 모양을 하고 있죠. 이제 하트 모양을 하긴 하는데 좀 하트 끝 부분이 약간 날카롭게 좀 길러주 갑니다. 그리고 산약의 종류, 많은 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뿌리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줄기말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상당히 좋은 약선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무 맛이 안 난다는 담담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식에다가 끼워 넣었을 때 크게 맛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산약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효능도 안정적이고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도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옛날 중국의 어느 숲속 강대국에 침략당한 약소국의 병사들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꽁꽁 숨어 지내고 있죠. 꽁꽁 숨어 지내고 있는 사이 강대국의 이 병사들은 마을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남은 곳은 이제 숲속이다 보니까 숲속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 도망가 있는 약소국 병사들이 어찌 지내는가. 근데 소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속으로까지 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소국의 병사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고 헤매던 중에 먹을 만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보고 이제 발견을 한 것이 이제 바로 이 산약이었던 거죠. 이 약소국의 병사들은 이제 산에서 캔 이 약초 뿌리, 즉 산약을 먹고 남은 줄기나 잎 같은 경우는 이제 말들에게 이제 먹였죠. 근데 이제 먹어봤을 때 뭐 맛은 별로 아무 맛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 반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산속에 이제 처박혀 있었던 이 약소국의 병사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이제 보려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왔는데 의외로 이제 얘네들이 대단히 이제 강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속에서 숨어 지내던 이 약소국의 병사들이 이 산약을 먹으면서 몸이 단련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일망소탕을 하기 위해서 왔었던 강대국 병사들 오히려 거꾸로 일망소탕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되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산약을 이름해서 산에서 나는 약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약은 그 생태 환경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약이 요즘은 평야지대 논을 밭으로 만든 그런 밭 같은 데서도 산에서뿐만 아니라 밭에서도 이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에서 난 것인지 그 평야에서 난 건지 그리고 높은 산에서 난 건지 아니면 낮은 산에서 난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생태 환경 산약이면 다 모든 산약이 아니라 그 산약의 생산지가 어딘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약은 이 산속의 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민가에서는 산속의 짱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산속의 짱어, 그럼 짱어 하게 되어지면 뭐 일반적으로 자연강장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산속의 자연강장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이화하거나 음이화하거나 기가 올결되고 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해도 좋지만 이제 습열이 있고 담습이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장의 양기가 부족해서 이제 설사가 자주 일어나고 식욕이 없으면서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사람에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장의 양기가 허약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폐의 기가 부족해서 천식이나 갈증이 있고 또 신장 허약으로 인해 가지고 냉대야가 있고 유정이 있고 소변이 자주 보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암, 만성 신장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이 도환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비장과 폐장과 신장에 굉장히 좋은 5장 중에서 최소한 이 3장을 아우르고 있는 약이 바로 이 산약. 그래서 산에서 나는 약이다. 이렇게 이름해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히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장과
신장의 양기를 그리고 폐의 기운을 살리고 신장의 정을 살리는 그러한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끈적끈적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쪄서 먹게 되면 이제 뭐 감자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너무 얇게 슬라이스를 하지 않고 적당하게 슬라이스를 한 0.5cm 정도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프라이팬 말고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가지고 굽게 되어지면 구운 감자 맛이 사실 좀 나거든요. 그러면 그 구운 산약을 구운 상태에서 샐러드를 해 먹게 되어지면 맛이 아주 색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포송포송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식감도 느낌이 다르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 방금 봤었던 비장과 폐장과 신장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로 사용하기에 정말 넘치는 재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율무하고 대추, 쌀, 찹쌀 등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비장이 허약한 사람에게 이제 더욱 좋겠고요. 감실이나 연자를 사용하게 되면 신장이 허약한 사람에게 더욱 좋고, 닭고기와 함께 사용해도 폐가 허약한 사람에게 좋겠습니다. 황기와 이 산약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당뇨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장과 폐장과 신장의 양기 그리고 기운 그리고 정을 돕는데 보태주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이 산약도 몸에 습이 많고 중초가 창만하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사기가 적체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일단 주의해야 될 식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양이화하고 음이화하고 기가화하고 기가 좀 울결되고 혈흔 증상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괜찮겠는데, 습열이나 담습이 이제 뭉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요하는 거죠. 약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약과 삼칠죽, 그리고 산약 반아죽, 산약 전병, 산약 양고기탕, 산약 어편탕 이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산약 삼칠죽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산약 삼칠죽 같은 경우에는 산약과 용안육 그리고 말린 생강, 삼칠가루를 넣고 이제 죽을 쓰게 되어지면 비위가 차고 약해서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꼭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기운을 보충하면서 활혈작용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산약 삼칠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삼칠이 이제 지혈작용이 있는데, 지혈작용이 있으면서 활혈작용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약 삼칠죽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산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많은 책들에서 많은 고서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농 본초경에 의하게 되어지면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눈과 귀를 밝게 하고 몸이 가볍고 배가 고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중초가 상하에서 허약한 것을 보호하고 차고 뜨거운 사기를 제거하고 중초를 보호해서 기운을 나게 하고 근육을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화자 본초에도 오장을 돕고 궁고를 강하게 하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건망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성론에서는 그냥 오로 칠상을 보호하고 냉풍을 제거하고 요통을 멈추게 한다, 심신을 진정시키고 혼백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열어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심기를 보하여 허약한 신체를 치료한다. 아주 대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의 연구에서도 이 산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임상적인 부분으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약도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충입니다. 두충은 신기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소변이 새어나오고 냉대약, 습관성 유산, 그리고 소아마비 후유증, 그 다리에 힘이 없는 거, 고혈압에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충도 아주 대단한 보관性근고를 하는 대단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충은 두충나무의 껍질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나무의 껍질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보호하는 보호작용을 하잖아요. 보호작용을 하고 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을 주는 요소에 대한 부분에 방어 물질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두충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또한 근골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충의 생태 환경, 재배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두충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 이제 좀 좁다 보니까 이 두충을 재배하더라도 그렇게 얼마 재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산의 두충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껍질을 벗겨놓게 되어지면 또 회복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산이 아무리 좋다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이제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마을 같은 경우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같은 데서는 제가 최근에 봤었던 그 보도 내용에 보니까는 한 마을이 한 1억 2천만 수를 키우고 있는 그런 마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껍질을 벗겨낸다 하더라도 1억 2천만 수의 껍질을 한쪽에 싹 벗겨나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다시 또 벗겨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가능한 거고, 이러한 두충이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가, 어느 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좀 파악을 하면서 식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충하게 되어지면 이게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거의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늙을 때까지 관절의 힘을 유지하고 허리의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두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하체가 약해지게 되고 이제 허리가 약해지고 무릎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보니까 뭐 이렇게 혹시 그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그 강 기슭에서 강에서 그 물살이 아주 거센 그런 그 계곡 같은 곳에서 배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그런 그림을 혹시 사진 같은 걸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젊어서부터 나이가 아주 이제 다 늙은 분들이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할 때 이 두충 같은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술초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보관신 강근고를 하면서 또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근골하고 또 보관신 할 뿐만 아니라 안태작용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연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노폐물 제거, 다이어트, 뼈의 건강, 그리고 자양 강장, 면역력 강화, 신장과 간에 보호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노년층의 신장의 기를 채워주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힘이 없고 소변이 자주 새어나오는데 그리고 여자들의 냉대화나 신기불고의 습관성 유산이라든지 소아마비 후유증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걷는 것을 늦게 걷고 다리에 힘이 없는데 그 고혈압 등에도 효과가 있다. 호도와 보골지를 같이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할 때 더 도움이 되겠고요. 독칼이나 상기생, 세신을 같이 쓰게 되어지면 풍습요통에, 청궁과 계피, 단삼을 쓰면 외상요통에, 당귀, 청궁, 작약을 함께 쓰면 생리요통에, 녹용, 산수유, 토사자를 쓰게 되면 신허, 양위에, 상기생과 속단, 악교, 토사제를 같이 쓰면 습관성 유산이나 태동 불안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충을 활용한 약선 응용으로는 두충기 순탕이 첫 번째 있겠는데, 이 두충기 순탕은 두충과 구기자 그리고 순이 이제 메추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추리를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 탕을 쓰는 건데, 메추리 한 마리, 구기자 30g, 두충 15g 이상의 재료를 넣어가지고 탕을 끓여서 먹기에 되어지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료 본초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 메추리만 구할 수 있다 한다면 한번 꼭 시도를 해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두충 요화, 이제 두미 양요, 두충 우술 율무탕, 두충 족발이 있겠는데 네 번째로 두충 우술 율무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충 우술 율무탕 같은 경우는 게지하고 두충, 우술, 율무 이렇게 세상을 넣어서 같이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풍습을 제거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 이렇게 무릎 이 관절의 통증들을 이제 좀 제거하고 경락을 잘 통하고 활혈 작용이 있어서 우선은 이 피해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두충을 족발과 함께 같이 써서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두충은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껍질은 상당히 이제 투박하고 상당히 두꺼운 부분이지만 그 안면은 이 끈끈한 막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강함과 투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교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 같은 경우도 뼈와 뼈 사이에
이런 부분 상당히 강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호하는 연골들이 있어서 이제 보호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그 연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동 본초경에 보게 되면 그 두충에 대해서 요통을 치료하고 중초를 보호하며 정기를 돕고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의지를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낭습을 제거하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고 노화를 막아준다. 노화가 걱정되신다는 분들, 풍습성 관절염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허리에 요통이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충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고 이 신동 본초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의볼록에서도 그 허리가 쉬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고 땅을 짚기 어려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 두충을 쓰라.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태기를 안정시킨다. 현대의 연구에서도 이 두충은 중추신경계통, 혈액순환계통, 면역계통, 내분비계통, 비뇨계통 모든 부분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것들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고 뇌하수체나 신상선 피질 계통의 기능을 흥분시키는 작용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 복용을 하게 되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또한 노화를 방지한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이제 복용을 하게 되어질 때 뭔가 효과를 더 강력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치엔즈 차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전자는 이제 질경이 씨 뿌리죠. 돼지 귀를 닮은 이제 종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급성 비뇨기 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급성 신장염, 요도염, 방광염, 소변분리 그리고 소변이 급한 부분이나 소변을 자주 보는 그리고 혈뇨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전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인적이 이제 드문드문한 그런 그 길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약초인데 어렸을 때는 이파리 가지고 나물로 이제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씨앗들이 바로 이제, 이것의 씨앗이 바로 이제 차전자입니다. 옛날부터 이 차전자는 씨앗이 물을 만나게 되면 확 불거든요. 그래서, 차전자를 말릴 때는 반드시, 비를 맞추면서 하게 되어지면 금방 종자가 또 다시 나와버리니까 말릴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차전자의 전설 따라 삼철입니다. 차전자는 단연생 초본인 질경이 전초를 차전초라고 부르고 이 차전초의 종자가 바로 차전자인데 약성은 차고 맛은 답니다. 오장육부 중에 신장경으로 들어가서 이뇨, 지사제의 역할을 하고 수별로 인한 배뇨곤란, 혈뇨, 설사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이나 신우신염, 방광염, 요로염에 유효합니다.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안구 충혈 및 두통도 치료를 합니다. 그 외에 항균 작용도 있고 진해 거담 작용도 있습니다. 옛날에 융성한 제국의 야심찬 황제가 영토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서방을 정벌하고 곧 다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남방으로 출병을 합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이 뜨거운 햇볕에 군사들은 오랜 행진과 구보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음식은 물론 식수마저 이제 고갈되어 갔고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다 보니 열기가 몸 안으로 침범하면서 이제 병사들이 병들어
눕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설사, 복창, 피오줌을 누기도 했고 마차를 끌고 있었던 말들조차도 피오줌을 누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죠. 이 비틀거리는 말을 보면서 마부가 말이 죽을 것 같아서 풀이라도 뜯어먹으라고 이제 고삐를 풀어놔줬는데 이걸 본 황제가 이걸 가엾이 여겼는지 행진을 멈추고 야영을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죠.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는데 며칠 후에 이 피오줌을 누던 말들이 멀쩡하게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고삐 풀린 말들을 관찰해 보니까 마차 앞에 난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입 모양을 보니까 돼지의 귀처럼 타원형이었고 입자루가 길었던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입은 뿌리에서 바로 돋아난 이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풀의 약효를 바로 직감한 이 황제가 곧바로 많은 병사들에게 이걸 다려 먹도록 했죠.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병들어 누워 있었던 이 병사들도 하나둘씩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풀을 마차 앞에서 봤다, 마차 앞에 있었다 해가지고 차전초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하고 약초로 널리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전자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열독을 해독하는 그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뇨작용과 지사작용이 있고 담을 몰아내면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비뇨기 감염이라든지 급성 신우신염, 급성 신염, 요도염, 방광염, 소변분리, 소변이 급하거나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고 혈뇨를 보는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다. 간담의 수별로 인한 황달에도 효과가 있고 근만성 기관지염이나 또 가래가 많고 기침을 할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만성 세균성 이질이나 장염에 그리고 복통 설사에도 좋고요. 여성들의 냉대화나 어린이들의 백일해 그리고 고혈압 환자와 간화로 인해서 눈이 충혈된 사람에게도 역시 차전자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 차전자로 이뇨작용과 함께 배설작용 쪽으로 많이 사용해서 다이어트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거. 이제 일단 이걸 먹게 되면 안에 들어가서 확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이제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차전자 씨를 가루를 내 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 타게 되면 바로 이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 포만감이 바로 느껴져서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덜 먹게 되어질 거고 그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에 있는 노폐물들이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을 이제 배설을 시켜줘서 훨씬 더 장 건강을 이롭게 하고 그러면서 다이어트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전자 씨 가루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다가 타서 먹게 되면 타는과 동시에 바로 이제 젤화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타서 드실 때는 찬물에다가 타서 드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드시더라도 조금 찬물에다가 드시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이 어려운 경우는 가루 아니라 환으로 해가지고 드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목통 활석 900과 함께 쓰면 습열 방광에 좋고요. 저령, 복령, 택사와 쓰면 수종에, 국화와 결명자에 쓰게 되면 간에 열이 많아서 눈이 충혈되고 이제 어지러운데 쓸 수 있으면서 눈을 밝게 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루인과 그 다음에 폐모, 피파입과 함께 쓰게 되면
가래가 많은 기침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차전자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이제 차가운 사람, 이 비위가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비위에 양기가 부족해서 허한증을 보이는 경우죠. 그래서 실한이 아니라 허한입니다. 비장과 위장이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양기가 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전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기가 허해가지고 허한증을 보이는, 그래서 만성 설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지가 않고, 만성 위에 한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위통이 있는 사람, 남자의 유정이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 임산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기가 허하고 음기가 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전자 차로, 이게 차로 만들게 되어지면, 이게, 급성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바로 확 부풀어 버리기 때문에, 넣는다 하더라도 조금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차전자를 쓰는 게 아니라, 차전초를 쓰는 것이니까, 차전자가 아니라 차전자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미끄덩미끄덩해요. 이것도. 그리고 차전초 이거 죽을 끓여 먹는 거, 차전초 무탕 이런 경우도 좋겠다. 차전초 죽은 이제 어린이의 신장염에 차전초 무로 탕을 끓이게 되어주면 폐 농종에도 좋다. 차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신농분초경에 보면 기가 쇠약한 것을 치료하고 치통작용이 있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습이 막혀있는 증상을 풀어준다. 분초강목에는 소장에 열을 내리고 수별로 인한 이지를 치료한다. 차전초는 질경이 차륜체, 전포체라고도 하는데 잎, 줄기, 뿌리 전체를 말한다. 차전초. 그리고 성질로는 효능은 차전자와 비슷하고 청열 해독작용이 강하고 열독으로 인해 종기란 어떤 종기에 빻아서 붙이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토사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사자는 요통이나 양위, 유정, 빈뇨의 불임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토사자의 줄기와 이파리는 약간 이제 맵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토사자는 이것의 씨앗이 바로 토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사자는 토끼의 토자에다가 비단사자, 그래서 토끼 비단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토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예전에 어느 마을에 토끼를 아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혼자 다 못 키우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을 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아주 급한 세게 이야기하면 허리가 부러졌다. 허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일을 못 하니까는 할 수 없이 그 아들이 이제 토끼 키우는 집에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토끼를 키우다가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는 이 토끼 한 마리를 이제 허리를 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걸 알게 되지면 이제 노발대발할 것 같으니까는 얼른 이제 허리가 부러진 토끼를 콩밭에다가 그냥 휙 던져놔 버렸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래서 그 허리가 부러졌었던 그 토끼가, 멀쩡하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 묘하게 생각해서, 또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토끼의 허리를 불어가지고, 허리를 꺾어서, 다시 그 옛날에 던졌었던 그 풋밭에 다시 던져놨더니, 어, 또 이 녀석이 그렇게 살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토끼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허리를 불어가지고는 거기다 던져 놨더니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이 허리가 부러졌었던 이 토끼가 그 콩밭에 얼기설기 그 기행 자생을 하고 있는 이 토사자의 풀을 뜯어먹고 얘가 점점 기력을 회복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집에서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도 이걸 갖다가 이제 지극히 봉양을 해드리게 되어지면 허리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토사자의 씨앗을 갖다가 이제 아버님에게 뭐 죽도 끓여드리고 뭐 또 해드리고 그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이 그 허리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토끼가 비단처럼 생겨 있는 이 풀을 먹고 나았다 해서 토사자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무튼 뭐 전설이긴 하지만 허구맹랑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 설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토사자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나뭇잎 이파리들의 그 위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아슬아슬하지만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거기에 또 씨앗까지 맺혀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생명력에 대한 부분들은 가히 추종을 불허하는 이제 이런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로 가장 좋은 부분은 콩잎의 줄기를 타고 올라다니면서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토사자 꼭 씨앗이 아니더라도 토사자 줄기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매운맛이 나면서 떫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꼭 씨앗이 아니라도 줄기나 이파리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꽃도 역시 아직 이제 꽃이 지어야 이제 씨앗이 맺히지만 한번 이것들도 같이 사용을 해보는 것도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사자는 신장의 정을 보호하고 간을 강하게 하면서 눈을 밝게 한다. 지사작용과 안태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요통, 양위, 유정, 빈뇨, 자궁이 차가워서 나타나는 불임증에도 효과가 있고, 간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 비위의 양이 부족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신장이 허약해서 유산기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두충과 산약을 함께 쓰면 요통에 좋고요. 구기자, 복분자, 차전자, 이 토사자를 같이 쓰게 되어지면 거기에 또 여정자를 덧붙이면 이제 오자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양이나 유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상표소, 육종용, 녹용, 요실금에 속단, 상기생, 악유와 쓰면 태동불안해. 그 다음에 구기자, 산약, 복령, 연자와 쓰게 되면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허약하여서 설사를 오랫동안 하는 만성설사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토사자는 평보식품입니다. 그래서 별 알러지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식품으로서 양기를 보호하는 작용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그 식물을 타고 올라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양기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보면 허공에 쭉 떠 있는 것 같은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양기가 강하고 양기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허화왕의 증상, 대변이 변비 증상이 있는 소변이 붉은 색깔을 띠는 그리고 지나치게 노란색을 띠는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는 식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농본초경에 보게 되면 단절되는 증상을 연결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운다. 기력을 강하게 한다. 오래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둥글레입니다. 이 둥글레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야산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둥글레를 볶아가지고 음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수하니 맛도 좋습니다. 폐장의 음기를 부족한 것을 보호하면서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석패, 마른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없고 입이 건조하고 갈증이 나고 화열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둥글레는 성질이 이제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약재 이름으로는 이제 옥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신흥 본초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산강이다, 미삼이다, 이제 황지다, 여초다 이렇게 더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꽃도 상당히 아기자기하니 상당히 방울꽃처럼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뿌리 같은 경우는 마디뿌리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요즘 많이들 이제 애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식재료,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둥글레는 비교적 단백질이 좀 풍부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100g에 11.7g 정도 있는 반면에 단백질이 약 3.4g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식재료로서 단백질이 이제 필요한 그런 요리들을 구성을 하게 될 때 활용을 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식재료,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둥글레는 폐의 음기를 보충해줘서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역할을 하겠다. 위장을 길러내고 진액을 생성하는데 둥글레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음 부족으로 인한 폐결핵이라든지 만성기관지염, 석패증, 마른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없고 입이 건조하고 갈증을 자꾸 느끼며 허열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겠습니다. 또한 위장의 음기가 부족해서 만성 위염이나 유축성 위염, 위가 은근하게 아프고 식욕이 없거나 금방 배가 고프거나 하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장 기능 부전이라든지 만성 심력 쇠갈에도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삼과 함께 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둥글레는 보험작용이 있어서 보양하는 인삼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상당히 인삼과 그 다음에 둥글레에 서로 부족한 점들을 보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둥글레는 느끼하고 담습이 많다. 그래서 혀태가 많이 낀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볼 수 있고요. 옥죽차, 옥죽 사삼죽, 옥죽 조삼분, 옥죽 돼지고기탕, 옥죽 사삼 미납탕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약성에 응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옥죽차는 여러분들이 뭐 늘 잘 아시다시피 둥글레 차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설탕을 집어넣어서 이제 쓰는 경우인데, 설탕을 집어넣지 않고 이제 써도 더 낫겠죠. 근데 좀 달짝지근한 맛들을 좋아하는 경우라 한다면은 이제 옥죽과 함께 설탕을 같이 쓰겠지만, 요즘은 설탕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옥죽, 사삼죽은 습관성 변비나 건조종합증에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옥죽 돼지고기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죽과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서 탕을 끓여 먹게 되면 열병으로 인해서 음이 상해가지고 목이 마르고 기침을 하는 사람, 폐결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돼지고기가 아니라 이제 그 오리고기를 같이 쓰게 되면 옥죽과 사삼 그리고 오리고기를 넣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만성기관지염으로 폐가 건조해서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신농본초경에는요, 중풍으로 포결이 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넘어져 근육이 뭉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화자본초에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치료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심폐를 윤택하게 하고 오로칠상을 치료한다. 본초정의에 보면 폐와 위에 조열이 나고 진액이 말라서 갈증을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그래서 폐에 음기를 보충하는 그런 특징들이 명연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진액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인은 공사인, 축사인, 축사밀이라고 이렇게 또 불려지고 있는데요. 명의비올로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습을 몰아내고 기를 통하게 하고 중초를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소화를 도우면서 설사를 멈추게 하고 태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 같은 경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지황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할 때 사인과 함께 같이 있어서 이제 구중구포를 하게 되어지면 생지황의 차가운 기운을 숙지황이 될 때는 어느 정도 따뜻한 기운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인은 습을 몰아내고 몸에 이제 습은 몸에 있게 되면 항상 묵적지근하거든요. 몸이 무겁거든요. 아래로 쭉 깔리는 것 같고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는 그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습의 기운이 바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은 일반적으로 이제 마른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보다는 좀 뚱뚱한 사람, 비만인 경우에 이제 습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습을 몰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습이 있게 되어지면 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기가 밑으로 너무 꺼진다든지 깔려 있다든지, 깔려 있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와 혈과 진액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습을 몰아내고 기를 통하게 하고 또 중초를 따뜻하게 해주는, 소화를 도우면서 설사를 멈추게 하고 태반을 안정시킨다. 그렇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이 매운맛이 나면서 비장과 위장과 폐장의 경락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인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이제 맵기 때문에 화항한 사람이 먹으면 좋지 않고, 폐에 열이 있어서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인죽이나 사인편두줍이 약선으로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죽으로 일반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약선 쪽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선 응용으로 보게 되면 사인 우분도 있죠. 그리고 사인 붕어탕, 그리고 사인 저신죽도 이렇게 소개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인 우분 같은 경우는 사인과 목향과 우분은 여기에서 연근 뿌리, 연근 가루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엉 뿌리, 여기서 이제 우엉을 이야기하는데, 우분은 우엉의 뿌리, 우엉의 가루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리통이나 기운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구토, 복통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인 저신탕은 사인과 돼지고기 신장 한구, 돼지 신장을 편으로 썰어가지고 사인가루와 함께 양념을 하는데 찜통에 쪄서 먹게 되어지면 비장이 허약하고 오랜 동안 설사하고 탈장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신장을 튼튼하게, 돼지 신장으로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약성론에서는 이 사인에 대해서 냉기로 인한 복통이나 이지를 치료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비장과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계보본초에서는 허약하고 찬 이지를 치료하고 소화를 시키는 작용이 있다. 허로 증상, 허증으로 인한 통증, 복통 같은 경우를 치료하는 하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빛낭, 산약, 두충, 차전자, 토사자, 둥굴레, 사인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각의 약초들의 사진들을 보시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